안녕하세요. 지대코리아 남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나리 기자님과 함께 CS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산업부 이나리 기자입니다. 올해 CS를 이제 좀 다녀오셨는데 좀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작년에도 다녀왔고 올해도 다녀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참가를 안 했었어요. 그때 뭐 오미크론 확산 이런 맞아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LG전자가 참가를 거의 안 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도 다 참가를 했고 국내에서는 뭐 삼성, LG를 비롯해서 롯데나 뭐 스타트업도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거의 요즘은 거의 한국, 미국 판이네요. 네, 맞아요. 그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시안이다 싶으면 다 한국인이었어요. 네. 그럼 삼성이랑 LG 부스도 다 가보신 건가요? 네, 삼성, LG 같은 경우에는 CES 안에서도 최대 규모로 부스를 마련을 했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한지 프라이빗 룸이라고 해서 거래선이나 VIP를 위해서 또 따로 부스가 있거든요. 그쪽에 또 미디어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왔습니다. CES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제품은 있으세요? 폴더블과 슬라이더블이 합쳐진 플렉스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를 봤어요. 이름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폴더블은 익숙해졌잖아요. 폴더블 폰이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접었던 걸 펼친 다음에 그걸 또 늘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였어요. 작년 인텔 이노베이션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던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물로 제가 처음으로 본 건데 정말 우리나라 기술이 이만큼 발전됐다는 게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태블릿으로 사용을 하다가 뭐 유튜브나 영화나 게임 콘텐츠를 좀 즐길 때는 좀 더 화면을 늘려서 화면을 볼 때 유용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컨셉 제품이고 몇 년 지나면 우리도 시중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비주얼적으로 LG가 정말 화려했어요. 올레드 TV를 출시한 지 올해가 10주년이라고 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260개의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지평선이라는 설치물입니다. 직접 보면 진짜 임팩트 진짜 엄청 나겠네요, 저거는. 와. 직접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근데 이렇게 네, 영상으로 보니까 약간 굴곡져 있어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굴곡지게 만들어 놓은 게 맞나요? 네, 맞아. 이게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도화된 기술력이니까. 기술이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었을 때는 개막 하루 전에 미리 가서 영상을 좀 편하게 찍을 수 있었고 개막하고 나서는 진짜 사람이 많아서 입구에 들어가는 길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LG전자가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공개한 것 중에서 선을 없앤 TV,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막 TV를 설치하려면 주변 기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물론 전원을 꽂는 선도 필요하겠지만 TV에 직접 연결하도록 별도 연결용 박스가 있어야 됐고 그래서 선이 되게 복잡하고 그랬었는데 시그니처 올레드 M이라는 TV는 제로 커넥트 박스를 만들어서 TV 옆이 아니라 소파 옆이나 좀 다른 쪽에 두고 무선 통신을 통해서 TV를 볼 수 있게 만든 기술이에요. 맞아요. 우리 원래 막 셋탑박스 그쵸,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연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그러면 무선으로 돼서 좀 예쁘게 인테리어도 할 수 있겠네요. 투명 TV가 더 신기했거든요. 투명 TV가 뭐예요?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유리창처럼 투명한데 영상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디스플레이의 TV예요. 신기하긴 한데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화려하게 좀 전시를 한다거나 소비자들한테 좀 화려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뭐 쇼핑몰이라던가 그런 곳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좀 활용도는 되게 높은 분야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 디스플레이에다가 그냥 거기도 쓸 수 있구나. 띄울 수도 있고요. 되게 활용도는 많죠, 이제. 삼성 부스도 가보셨는데 올해 삼성 부스는 어떤 거를 좀 강조하고 있었나요? 삼성 부스는 스마트 싱스라고 스마트 홈 커넥티드 이쪽 기술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LG 부스는 되게 화려하고 혁신 제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삼성 대체 뭐가 있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게 삼성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혁신 제품 공개보단 우리는 이제 리딩 기업으로
브랜드로서 앞으로의 기술에 대한 스마트 홈이라는 거를 좀 제시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흥미로웠던 점은 예전에는 뭐 스마트 기기를 IoT 연결을 할 때 블루투스를 탐색을 하고 뭐 인증을 걸치고 이런 자동 인증 기능이 3, 4단계가 걸렸다면 이번에 삼성이 좀 기술을 좀 진화시켜서 1단계만으로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강조를 했고, 예전에는 삼성전자 제품만 이렇게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IoT를 쓸 수 있었는데 삼성 말고도 LG든 뭐 아마존이든 그런 등등 타사 브랜드도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스에 가보면 혁신 어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G에 비하면 좀 조촐해 보였어요. 크기는 훨씬 넓었지만 대신 그 삼성의 신제품들은 VIP나 좀 거래선한테만 공개하는 프라이빗 그 전시관에 가면은 신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전시회는 스마트 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신제품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그 패밀리 허브 냉장고라고 있어요. 일반 냉장고와 달리 앞에 대형 스크린,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있어서 그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뭐 그거를 통해서 날씨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본다거나 이렇게 그림을 걸어 놓는다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냉장고인데, 그 화면이 좀 이전보다 2배 커진 32형 빅 스크린으로 이제 탑재를 했다. 이걸 이제 전시를 했는데, 이제 신제품 맞긴 맞으나 이제 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커진 것뿐이지 이렇게 신기하지는 않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일반 부스에는 스마트 싱스를 강조한 것인데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너무 새로운 게 없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추측은 하는데, 사실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이 기능이 사실 없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아마 그런 기능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텐데 솔직히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격화하기 위한 삼성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비주얼적으로는 확실히 LG가 좀 네. 있을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좀 생활에서 좀 쓸 수 있고 한 거는 삼성이 좀 맞지 않나 좀 싶긴 해서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어디가 더 관심을 많이 받았나요? 둘 다 부스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더 인기가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긴 좀 힘든 것 같고, 볼거리는 LG가 더 있었고요. 네네. 정말 스마트 싱스를 제안하려는 삼성의 용기? 신제품을 숨기고 정말 스마트 싱스만 주력해서 보일 수 있는 용기는 또 삼성전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이나래 기자님과 함께 CES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